가치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차트 삽입하기. 이번에 발표를 해야 하는데 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내용마다 특징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표만 제공하면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차트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차트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차트는 청중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관계를 일정한 양식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차트를 엑셀과 연동하여 쉽고 빠르게 삽입하고 다양한 서식 효과를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베타 테스터의 말대로 파워포인트에서의 차트는 엑셀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삽입하며 엑셀이나 워드의 차트를 복사형 서식을 변경하고 시각 효과를 강화하여 수준 높은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며 차트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성할수록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트를 삽입하고 서식 및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차시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봅시다. 차트 삽입과 데이터 입력. 차트란 표 형태의 수치 자료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차트를 이용하면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성격과 특징에 맞게 차트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엑셀에서 만들어진 차트를 파워포인트에 삽입하고 서식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사용되는 차트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크게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원형, 가로 막대형, 영역형, 분산형, 주식형, 표면형, 도넛형, 거품형, 방사형이 있습니다. 세로 막대형 차트는 2개 이상의 항목을 비교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일반적으로 항목은 가로축을 따라 구성되고 값은 세로축에 따라 구성됩니다. 꺾은 선형은 증가 추이를 표현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꺾은 선형 차트는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시간에 따라 연속적인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꺾은 선형 차트에서 항목 데이터는 가로축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되고 모든 값 데이터는 세로축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됩니다. 원형 차트는 워크시트에 있는 하나의 열 및 행에 있는 데이터만을 차트로 그릴 수 있는 것으로 데이터 계열 하나에 있는 항목의 크기가 항목 합계에 비례하여 표시되며 원형 차트의 데이터 요소는 원형 전체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가로 막대형은 워크시트에 여러 열 및 행에 있는 데이터를 그릴 수 있으며 가로 막대형 차트에서는 개별 항목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영역형은 워크시트에 여러 열 및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차트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영역형 차트는 시간에 따른 변동의 크기를 강조하여 보여주며 합계 값을 추세와 함께 살펴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른 수익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영역형 차트로 그려서 총 수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영역형 차트에서는 각 값의 합계를 표시하여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도 보여줍니다. 분산형은 워크시트의 여러 열 및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차트로 그릴 수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는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 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합니다. 주식형은
워크시트에 여러 열 및 행에 특정 순서로 있는 데이터를 차트로 그릴 수 있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형 차트는 주가 변동을 나타낼 경우나 과학 데이터에 사용합니다. 표면형은 워크시트에 여러 열 및 행에 있는 데이터를 표면형 차트로 그릴 경우에 사용되는데 두 데이터 집합 간의 최적 조합을 찾을 때 유용합니다. 지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색과 무늬는 같은 값 범위에 있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단, 표면형 차트는 항목과 데이터 계열이 모두 숫자 값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넛형은 워크시트에 여러 열 및 행에 있는 데이터만 차트로 그릴 수 있습니다. 도넛형 차트에서는 원형 차트와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데이터 계열이 2개 이상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거품형은 워크시트에 여러 열에 있는 데이터를 차트로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 나열된 값이 X값을 나타내고 인접한 열에 나열된 값은 해당 Y값과 거품 크기를 나타냅니다. 방사형은 워크시트에 여러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차트로 그릴 수 있습니다. 방사형은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비교합니다. 각 탭을 클릭하면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많은 차트의 종류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팁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삽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중앙에 위치하며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에는 차트 명령 단추, 레이아웃, 워드 및 엑셀에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 명령 단추를 이용하여 차트를 삽입하려면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클릭한 후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차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차트가 삽입되면 엑셀 워크시트가 표시되는데 파란색 선 안쪽의 셀들이 차트 데이터 영역이며 파란색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필요한 데이터 영역만큼 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닫으면 파워포인트로 돌아와 입력된 데이터가 차트에 적용됩니다. 레이아웃 개체틀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차트 삽입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앞에서의 방법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의 각 프로그램들은 삽입된 개체들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통해 서식이 유지된 상태로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가져온 개체들의 편집도 가능합니다. 워드에서 차트를 복사한 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복사할 대상 슬라이드에 붙여넣기 합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엑셀 통합 문서에 차트를 삽입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 스프레드 시트에서 데이터를 편집함으로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의 차트를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워드와 동일하며 만약 엑셀 파일의 차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때는 원본 서식 유지 및 데이터 연결을 선택합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모양을 사용하여 차트를 표시하려면 대상 테마 사용 및 데이터 연결을 선택하면 됩니다. 잠깐! 만약 엑셀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일부만 차트에 적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팁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차근차근 차트 삽입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슬라이드에 차트를 삽입하는 문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요. 차트 삽입 대화 상자에서 가로막대형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가로막대형을 선택하고 누적 가로막대형을 선택해 주세요. 자, 누적 가로막대형이 두 번째 거죠. 자, 누적 가로막대형을 선택한 후에 확인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엑셀 시트가 나타나면 미리 입력된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요. 열기 단추를 눌러서 자, 우리 그 다운로드 방 안에 보면 데이터라는 문서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 문서를 선택하시고요. 열기 단추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를 저희가 미리 입력해 놓은 것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문서가 열리면 데이터 영역을 전체 드래그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범위를 지정한 후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차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차트 데이터 입력 시트로 이동을 해주세요. 차트 데이터 입력 시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작업 단추를 이용해서 여기죠. 자, 여기에서 A의 1셀을 클릭합니다. A의 1셀을 선택을 한 후에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붙여넣기를 선택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으니까 파워포인트 차트로 돌아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입력된 데이터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죠. 밑에 작업 단추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왼쪽 영역으로 드래그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보기 좋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크기 조절 바를 드래그해서 차트 크기를 이렇게 좀 넓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위치를 주면 돼요. 약간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전체 위치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최대 크기로 이 영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크기를 이동을 해주시는 것까지가 바로 이번 문제예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차트 삽입을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후에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만들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학습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 목표인 차트의 종류를 알고 적절한 차트를 삽입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를 기억하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차트 디자인 적용. 차트를 삽입했을 때 나타나는 기본 디자인만으로도 멋있는 차트가 되겠지만 차트 스타일을 적용하면 차트의 가독성을 높여서 청중이 메시지를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차트 스타일은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여 여러 가지 목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데이터에 따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주는 의미에 따라 차트를 손쉽게 변경한 것이 필요하며 파워포인트에서는 차트 종류 변경 명령을 통해 원하는 차트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변경하려면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종류 그룹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한 후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차트 스타일을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사용자가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을 적용하여 만든 차트의 서식을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했다가 새로운 차트나 기존 차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방법은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종류 그룹에 있는 서식 파일로 저장을 클릭하고 차트 서식 파일 저장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차트 서식 파일은 새로운 차트나 기존 차트에 서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 편집 명령을 이용해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을 수정하기 위해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그룹에 있는 데이터 편집을 클릭하면 엑셀이 실행되면서 기본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 수정이 완료되어 엑셀의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엑셀이 닫히고 파워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트의 레이아웃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데 차트의 레이아웃은 청중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 그룹 오른쪽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여 차트 레이아웃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차트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과 강력한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슬라이드의 배경이나 청중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차트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스타일 그룹 오른쪽 자세히 단추를 클릭합니다. 차트 스타일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차트 스타일을 선택하면 새로운 차트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에 차트를 삽입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 탭인 차트 도구 중 디자인 탭의 구성입니다. 각 번호를 클릭하여 해당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차근차근 차트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해서 함께 해결해 봅시다. 먼저 디자인 탭을 클릭한 후 테마 그룹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여 황혼 테마를 선택합니다. 그럼 차트 스타일까지 변경되죠? 이번에는 차트의 종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클릭합니다. 종류 그룹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거품형 탭을 클릭하고 거품형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 데이터 그룹에서 데이터 편집을 클릭하고 A2 셀을 클릭한 후 4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엑셀 문서는 닫은 후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여 스타일 48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학습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 목표인 프레젠테이션의 차트 스타일,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를 기억하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차트 레이아웃 변경. 차트에는 차트 영역,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표 등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차트에 포함시켜 작성하면 오히려 차트를 보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각 구성 요소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아웃 탭의 명령들을 활용해서 차트를 깔끔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삽입된 차트의 레이블은 언제든지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며 차트의 레이블 추가 삭제 명령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레이블을 표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 있는 레이블 그룹에서 차트의 레이블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레이블 영역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번호를 클릭해서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차트의 축 표시를 하거나 축의 눈금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축에 나타나지 않은 표시를 하거나 각 데이터의 눈금을 더 세밀하게 표시하려면 축이나 눈금선 표시를 조정하면 됩니다. 축 조정은 차트 선택 후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축 그룹에 있는 축을 클릭하면 기본 가로축과 기본 세로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눈금선 조정은 차트 선택 후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축 그룹에 있는 눈금선을 클릭하여 선택 목록이 표시되면 기본 가로 눈금선과 기본 세로 눈금선의 두 가지가 선택 가능하며 원하는 주 보조 눈금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영역의 서식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차트의 내용과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를 차트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배경 영역에서 그림을 선택하여 삽입하면 됩니다. 차트를 선택한 후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배경 그룹에 있는 그림 영역에 기타 그림 영역 옵션을 클릭하여 그림 영역 서식 대화 상자에 채우기에서 원하는 배경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분석선은 보는 사람이 한눈에 분석이 가능하도록 차트의 부가적인 명령을 이용하여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분석 그룹에 있는 추세선이나 오차 막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추세선을 삽입하려면 차트 선택 후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분석 그룹에 있는 추세선을 클릭합니다.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추세선 스타일을 선택한 후 추세선 추가 대화 상자에서 추세선이 기초할 계열을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차트에 오차 막대를 삽입하려면 차트 선택 후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분석 그룹에 있는 오차 막대를 클릭하여 선택 목록에서 원하는 오차 막대 스타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차트 레이아웃 변경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차트 레이아웃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자, 레이블을 추가한 후에 글꼴 크기를 14로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자, 차트를 선택하면 여러분 차트 테두리에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지요. 자, 조금 더 줄여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요. 지금 현재 차트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블 그룹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합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자, 바깥쪽 끝에 부분에다가 한번 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깥쪽 끝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삽입을 했어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한 후에 자, 전체적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전부 클릭하면 하나를 클릭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글꼴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 홈 탭을 클릭해서 우리 그룹에서 글꼴 크기 작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글꼴 크기 작게 아이콘을 2번 정도 클릭하면 14 정도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14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Y축 서식을 클릭해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Y축이라면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세로 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숫자 부분을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 아이콘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한 12포인트 정도로 변경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서식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글자를 클릭하세요. 그럼 X축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글꼴 크기를 자, 2번 정도 하면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자,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글꼴 크기를 11포인트로 전체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을 클릭해서 레이블 그룹에서 자, 데이터 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에 데이터 표 표시를 선택할게요. 그럼 차트 아래쪽으로 데이터 표가 나오죠. 차트 아래쪽으로 데이터 표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을 요소마다 다른 색으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계열을 선택한 후에 자, 마우스 여기서 바로 오른쪽 단추 클릭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채우기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에 체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소마다 전체적으로 다른 색을 사용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동기부여 항목의 데이터 계열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항목의 데이터 계열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한 후에 더블 클릭하면 다시 데이터 요소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자, 데이터 요소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채우기 탭을 클릭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한 후에 닫기 단추를 지금 그라데이션 채우기 부분을 현재 그 옵션과 같은 색상으로 지금 지정을 할 거면 바로 닫기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지금 기본 설정색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설정색을 제가 한번 자,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설정색을 변경을 하고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이러하게 요소 부분만 이 요소만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레이블에 관한 문제를 레이블과 레이아웃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학습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 목표인 차트 영역,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축, 눈금선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를 기억하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차트 삽입과 디자인 및 레이아웃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강의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차트 스타일을 변경하고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스타일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클릭하면 이렇게 테두리에 조절점이 나타나는 상태, 이 테두리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클릭해서 차트 스타일에 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차트 빠른 스타일에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 차트의 스타일 목록들이 나타나지요. 그 중에 자, 스타일 26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일 26번. 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예, 스타일 26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트의 스타일이 변경이 되었고요. 차트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레이아웃 4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트 도구의 차트 레이아웃 부분을 자, 디자인 탭에서 다시 차트의 빠른 레이아웃 부분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빠른 레이아웃 자세히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레이아웃 4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네 번째 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자, 레이아웃 4를 선택했어요.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범례나 축,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이런 부분을 변경할 때 레이아웃 탭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 레이블 그룹의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자, 범례의 위쪽에 범례 표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범례 표시가 되죠. 그 다음 범례를 여러분 클릭해서 선택을 한 후에 자, 오른쪽 영역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오른쪽 영역으로 드래그해서 차트 오른쪽에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드래그 작업으로 정렬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배경 그룹으로 가겠습니다. 자, 배경 그룹에 차트 3차원 회전이라는 명령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 회전을 클릭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3차원 회전 탭에서 차트 배율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항목들 중에서 직각으로 축 고정이라는 부분에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 부분을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한 후에 닫기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차원 회전 부분이 직각으로 축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자, 이제 12계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12계열을 선택할게요. 자, 빨간색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12계열 뒤에 텍스트가 아니라 뒤에 빨간색 부분의 계열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12계열을 선택한 후에 차트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를 목록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을 선택해 주세요. 주황.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열 서식의 색상도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선형 위쪽을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서 자, 그라데이션 부분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 선형 위쪽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떤 게 선형 위쪽인지 마우스를 갖다 두면 선형 대각선, 얘는 선형 위쪽, 이렇게 자, 선형 위쪽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밑면 영역을 클릭하겠습니다. 밑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차트를 선택한 다음 차트 가로축이 아닌 밑면 영역, 밑면이라고 되어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밑면이라고 되었을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밑면 채우기 색을 흰색 배경 1로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얘를 선택한 후에 역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에 흰색 배경 1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면을 흰색으로 채워주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민간 항목의 레이블을 선택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는 거예요. 연두색의 레이블은 이 글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민간 항목의 레이블을 선택한 후에 자,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의 텍스트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흰색 배경 1로 역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흰색 배경 1을 선택하고 굵게를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굵게는 우리가 컨트롤 B를 한번 눌러줘 볼까요? 자, 컨트롤 B로 사용해서 이렇게 굵게. 그 다음,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효과를 클릭합니다. 자, 워드아트 스타일 그룹의 텍스트 효과를 클릭해서 네온이라는 네온 메뉴에 다른 네온 색을 선택하시고요. 검정색 배경 1, 검정색 텍스트 1이라고 되어져 있는, 자, 요 다른 네온색에서 자, 검정색 텍스트 1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네온이 검정색 텍스트 1로 선택이 되어져 있네요. 됐지요? 자, 그 다음 해당 서식을 다른 레이블에도 복사를 하기 위해서 홈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립보드 그룹의 서식 복사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12의 레이블을 클릭해서 서식을 복사하고요. 자, 여기 부분. 그 다음, 서식 복사를 한 번 더 클릭해주고, 국비의 레이블에도 다시 이렇게 클릭하셔서 서식을 똑같이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차트 내에, 자, 차트 스타일과 레이아웃 등을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작성해 보세요. 다른 사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차트 삽입과 디자인 및 레이아웃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조건을 잘 읽어보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실습에는 음, 4분기 과자류 영역만 강조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선의 일부분만 서식을 변경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제가 담당하는 과자류의 4분기의 매상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다른 색으로 지정하려면 선을 따로 그려야 하나요? 아, 그건 선 스타일에서 변경할 수 있죠. 차트의 각 요소는 모두 요소 서식 대화 상자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활용해 보세요. 먼저 차트 계열 중 과자류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4분기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데이터 요소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요소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선 스타일 탭을 클릭하고 대시 종류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 파선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선색 탭을 클릭한 후 색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빨강을 선택하고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원하는 부분의 선 스타일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볼까요? 문제를 정확히 읽고 정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프린트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치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차트 삽입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림과 클립 아트로 화려한 슬라이드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실 거죠? 저와 함께 오피스 2010 파워포인트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봐요.